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5단원에서 세포 분열, 발생, 멘델 유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 198쪽, 학습지 18쪽을 준비해주세요. 멘델은 완두콩을 이용하여 유전 연구를 하였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람의 유전 현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전 연구를 하는지 대해서 볼 것이고요. 가계도를 분석하여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가계도란 가족 간의 관계를 빠르게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해 제작하는 그림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 및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이 제목을 보면은 혐알기에 복잡한 유전적 특성이 숨어 있다라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혐알기 되시나요? 혐알기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보면서 혐알기가 되는지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멘델 유전 연구에 대한 복습 내용도 담겨 있으니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봐도 신기방기한 그러나 약간은 죄송해요. 느낌씨의 꼬불꼬불 혐알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혐알기의 가능 여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 형질에는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혐알기는 우성 유전자에 속하죠.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신부이자 과학교사였던 멘델은 무려 7년간 2만 9천여 개의 완두콩에 대한 형질을 조사하여 그 유명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정리합니다. 노란 완두콩이 열리는 형질의 꽃가루를 초록색 완두콩이 열리는 완두에 수분시킨 결과 다음 세대의 콩은 두 가지 색이 섞이지 않고 오로지 노란색만을 띄었죠. 이처럼 제1대 잡종에서 태어난 노란색 콩의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은 초록색 콩의 형질을 열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로 혐알기가 이렇게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흔히 혐알기는 단순한 멘델 법칙에 의해서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혐알기가 불가능한 부부 사이에서 혐알기가 가능한 아이들도 태어난 사례가 알려져 있는 걸 보면 혐알기가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알기의 복잡한 유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어느 가설이 과학적 이론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혐알기는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함께 복잡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겠죠. 이러한 혐알기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눈꺼풀, 귓불 모양, 보조개 유무, ABO식 혈액형 등 사람의 유전 형질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키도 그렇고요. 발바닥의 모양 혹은 손톱 모양 등 아주 많은 형질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교과서 198쪽에 있는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실 것인데요. 멘델의 완두콩에서 완두씨의 색깔이 노란색 혹은 초록색으로 대립되어 나타난 것처럼 사람의 유전 형질 중에서도 비교적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질들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나선의 모양, 눈꺼풀, 보조개, 귓불 모양, 앞서 영상에서 봤던 혐알기,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젖혀짐, 이러한 형질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러한 형질들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여 우성과 열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 혹은 가족들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를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유전자죠. 대면 수업에서 배웠죠. 바로 염색체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염색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선의 모양, 보족의 유무 등 일반적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상염색체, 그리고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 그리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을 따로 배울 텐데요. 우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 고민해 볼까요? 사람의 유전 연구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무척 어렵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한 번에 낳는 자손의 수가 적고, 멘델은 완두콩을 자유롭게 교배하였지만 연구자의 의도대로 사람을 교배하는 실험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둘째,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자도 함께 나이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보기 어렵겠죠. 또한 유전 형질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환경의 영향도 함께 받아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자로만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유전 연구는 멘델의 완두콩처럼 교배 실험을 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보는 가계도 조사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형질,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질, 혹은 조상의 형질을 알 수 있다면 가계도로 이를 표현하여 유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론 쌍둥이 조사입니다. 쌍둥이는 크게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쌍둥이 조사 방법은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론 한 집단을 조사하여 자료 통계내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주로 첫째, 가계도 조사를 통해 유전 연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란 무엇인지 잠깐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계도란 가족 간의 관계와 특정 형질을 그림,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보통 표시하고 특정 형질은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가로선, 자손은 세로선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 쌍둥이 조사는 성장 환경에 따라 특정 형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유전 대 환경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일란성, 이란성 단어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고요. 이란성은 2개 이상의 난자가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된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유전 정보가 같으므로 만약 일란성 쌍둥이가 자라면서 특정 형질의 발현이 달라졌다? 이 차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전의 차이도 함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집단 조사는 앞서 이야기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계도 조사를 통하여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해보는 작업을 직접 해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유전 현상에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연예인 누구인지 아시나요? 남희석이라는 연예인인데요. 쌤이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부자지간인데요. 누가 봐도 가족임을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TV를 보니까 연예인 김재원과 김재원의 아들도 엄청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유전이랑 정말 신기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을 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고요. 또한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러므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셋째로는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귓불 모양의 유전을 보며 유전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불 모양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분리형 귓불이 부착형 귓불에 대해 우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보면은 분리형 귓불의 유전자를 선생님이 라지 t라고 표현을 하고 부착형 귓불의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표현형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분리형 귓불일 때랑 부착형 귓불일 때의 유전자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분리형 귓불 유전자만 한 쌍 가졌을 경우 라지 TT의 경우에는 분리형 귓불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라지 T와 스몰 T 각각 하나씩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분리형 귓불이 부착형 귓불에 대해 우성 형질이라고 했으므로 라지 t와 스몰 t는 겉으로 나타날 때 분리형 귓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귓불 모양이 부착형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은 스몰 t, 즉 부착형 귓불 유전자구나를 바로 아실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면은 분리형 귓불을 가진 사람의 유전자는 라지 TT 혹은 라지 T 스몰 t이고 부착형 귓불을 가진 사람의 유전자형은 스몰 t이다. 멘델의 유전 연구에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라지 R, 스몰 R로 연습을 했던 거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자신의 귓불 모양을 살펴보세요. 나는 분리형 귓불 유전자만 한 쌍일까? 아니면 분리형 귓불 유전자와 부착형 귓불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을까? 혹은 부착형 귓불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까? 쌤은 부착형 귓불 모양이기 때문에 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한 쌍은 부착형 귓불 유전자, 바로 스몰 TT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쌤의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유전자형도 한번 추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을 그림 도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가계도입니다. 한번 이 가계도를 해석하면서 은미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0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먼저 가계도에서 그림이 의미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는 우선 남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동그라미는 여자를 나타낸 것이네요.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것은 분리형 귓불,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은 부착형 귓불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유전자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네, 분리형일 경우에는 라지 T일 경우, 그리고 라지 T, 스몰 t일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착형일 경우에는 네, 스몰 t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확실한 유전자형부터 한번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 빨간색 부착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미는 부착형의 여자이기 때문에 스몰 t의 유전자형을 지니고 있겠네요. 그리고 은미의 형제를 보면은, 네, 스몰 t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타낸 가족들은 전부 스몰 t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분리형을 가진 사람의 유전자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은미가 스몰 t가 나왔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무조건 하나씩 스몰 t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몰 t가 은미 혹은 은미의 형제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은미의 부모님을 지금 보면은 겉으로 분리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라지 T와 라지 T 스몰 t 중 네, 은미의 부모님은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가진 분이실 테고요. 자, 그리고 은미의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형인 이제 형제인데요. 부모님한테 라지 T를 둘 다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빠한테는 라지 T, 엄마한테는 스몰 t, 혹은 아빠한테는 스몰 t, 엄마한테는 라지 T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둘 중 하나겠다라고 해서 라지 T 혹은 라지 T 스몰 t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은미의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의 남자 형제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유전자형을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선 이 유전자형을 봤을 때 부모님이 무조건 스몰 t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미의 어머님이 라지 T를 받은 것을 보았을 때 라지 T도 함께 지니고 계실 것이다. 두 분 다 분리형 귓불이기 때문에 라지 T가 아니라 라지 T 스몰 t이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정리하면은 유전 형질을 조사함으로써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에 대해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유전자형을 다시 정리하여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부모님은 둘 다 분리형 귓불인데 나는 부착형 귓불이다? 부모님한테 없는 형질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는 부착형 귓불이 바로 열성 형질이라는 것은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를 다시 정리하면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난다면 이 형질은 열성 형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 사이에서 주름진 완두가 태어난 예시 기억나나요? 네, 주름진 완두는 둥근 완두에 대해 열성 형질이었죠. 부모님의 유전자형이 잡종이기 때문에 라지알 스몰알의 둥근 완두에게서 스몰알만 물려받아서 스몰알인 주름진 완두가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지금 부모님은 두 분 다 분리형
귓불을 가지고 있지만 은미는 부착형의 귓불을 가지고 있네요.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는 자손에게 나타난 형질이 열성 형질이다. 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귓불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너 혈액형 뭐야 하면서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기도 하죠. 쌤도 가끔 혈액형별 특징을 보면서 진짜 그런가 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형은 바로 ABO식 혈액형인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똑같지만 여기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아니라 A, B, O 이렇게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O는 대립 유전자 A와 B에 대해 열성.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다. 이를 간단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쌤이 색칠해둔 것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만약 내 한 쌍의 유전자가 A와 A이다. 자, 이는 나는 A형이구나 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O와 O를 가지고 있다. 이는 O형임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A와 O 한 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A와 B는 O에 대해 우성이죠. A와 O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A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BO도 마찬가지로 B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A와 B 유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두 유전자는 우열 관계가 없죠. 바로 이랬을 때 우리가 AB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AB형인데요. 그렇다면은 셈을 이루고 있는 한 쌍의 유전자는 A와 B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를 정리하여 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형 표현형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유전자형을 살펴봤을 때는 이 표와 같이 6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에 지금 유전자 들어있는 종류를 살펴보면은 A, B, O의 우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계도를 통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5번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어떠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선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부터 유전자형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팁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교과서 201쪽에 있는 해보기 문제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유전자형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형의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A와 B 우열관계가 없다고 했고요. O형의 경우에도 O와 O를 가지고 있을 때 O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에도 O형이기 때문에 O와 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쌤이 5번 친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친구는 지금 A형으로 나타나는데요. A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AA 또는 AO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5번의 부모님을 보면은 1번에게서 A와 B 중 하나를 받고 2번에게서 O와 O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2번에게서는 여러분들 5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는 것은 1번 할아버지한테서 바로 A를 물려받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5번
우리 이 7번 친구의 엄마는 A와 O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엄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빠는 O형인데요. O형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서 각각 O와 O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3번, 네, 4번, 둘 다 O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각각 혈액형을 보니까 A와 B형입니다. 이는 네, A-O 구성이기 때문에 A형으로 나타나고 4번 B-O 구성이기 때문에 B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7번 친구의 유전자형을 생각을 하면은 7번 친구는 A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빠를 보니까 O와 O, 아빠한테서는 O밖에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친구는 A형이기 때문에 A 하나를 물려받았겠죠. 엄마한테서 A 유전자를 물려받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의 이렇게 혈액형을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싹 지워본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7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동생은 어떤 ABO식 혈액형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네, 1번 어떤 집안에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것을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을 가계도라고 했죠. 그래서 가계도 분석을 통해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는 데 이용되는 방법은 쌍둥이 조사 연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한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봤는데요. 먼저 1번 부모가 모두 부착형 귓불인 경우 자녀의 귓불 모양을 써보자. 부착형 귓불이라는 것은 부착형 귓불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녀는 무조건 부착형 귓불의 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조개가 있는 부모에게서 보조개가 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보조개가 있는 형질은 보조개가 없는 형질에 대해 우성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는 것은 보조개가 있는 유전자, 없는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는 보조개가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녀에게 보조개가 없는 유전자만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서 보조개 있음 대립 유전자를 라지 R, 보조개 없음 대립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하여서 한번 여러분이 예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